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재산세에서 과세 대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 여러분 크게 부동산과 그다음에 동산인 선박, 항공기 요 두 가지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로지 동산 중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딱 두 가지 여러분. 선박과 항공입니다. 근데 얘는 여러분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중개사는 중개 대상이 뭐죠? 부동산이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민법 99조 제1항에 보면은 부동산이라 하면 그저 여러분 뭐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구분해 놨죠, 여러분. 또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우리 협의의 부동산은 바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해서 토지와 건축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 즉 세금에서도 부동산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여러분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그리고 별도로 주택을 별개로 구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여러분 크게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리고 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택을 별개로 해서 구분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 토지는 뭘로 과세를 하냐면 여러분 바로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는 거고요.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주택일 때는 바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물론 선박과 항공기는 동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타 재산세로 과세를 한다는 것만 지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론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이 토지, 건축물, 주택 중에서의 이렇게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로 구분해서 과세를 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뭐를 말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지적법이라고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측량의 수로 조사에 관한 지금은 이제 뭐 공간 정보의 구축에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명칭이 길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바로 이런 공간 정보의 구축에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로서 사실상의 모든 토지가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이때에 이 주택 부수 토지는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주택 부수 토지 때는 우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취득 우리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여러분 모든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 과세했던 건축물과 토지, 시설물이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단 역시 주택은 제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이때에 이 주택은 왜 구분했냐? 얘는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주택 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는 바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서 주택 부수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에서 주택 건물을 포함한다, 제외된다 그러면 제외해서 따로 뭘로 과세하라? 바로 주택분 재산세로 따로 과세하라. 이게 바로 보유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이때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뭐를 말하냐면 바로 우리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택법은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죠, 여러분. 뭐 공부를 하셨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택법 제2조 1호에 보면 주택법 제2조 1호에 말하면 주택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뭐냐라는 것이 주택법 제2조 1호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뭐를 말하냐? 세대의 어떤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세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이렇게 주택법 제2조 1호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이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되면서 이것이 역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또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바로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시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기만 하면 그 부속 토지까지를 포함해서 그 건축물은 물론 주거용 건축물은 물론 뭐까지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거를 그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면서 공동주택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까지를 우리는 공동주택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기타 단독주택,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은 바로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을 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때에 이 주택법상 주택이나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 이 토지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에는 주택 건물은 물론 주택 부속 토지도 포함해서 바로 통합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상가 건물과 우리 상가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 이 상가 건축물과 토지에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건축물 따로, 그렇죠? 여러분, 이거 건물 등기부 등본 따로 나오죠? 토지 등기부 등본 따로 나오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해서 정착물의 대표가 바로 건축물인 거죠.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를 별개로 뭐하죠, 여러분? 구분 과세를 하는 거죠. 구분해서 하죠. 그래서 건축물은 뭘로 과세하고 그러면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고 토지는 뭘로 과세한다,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 갖고 있고 그 밑에 토지 있으면 상가 건물은 뭘로 과세하고 그러면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고 그 밑에는 토지는 뭘로 과세한다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를 몇 번 내야 되면 2번 내야 되는 거죠. 2번 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이게 상가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주택인 거죠, 여러분. 그럼 주택일 때는 그 주택 건축물과 토지를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등기부 등본이 구분이 된다더라도 우리 재산세 과세는 건물과 토지를 봐요, 여러분. 통합해서 가시는 거죠. 즉 물건을 몇 개로 보라 여러분? 하나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 그래서 이때는 주택 건물은 물론 토지까지 통합해서 이 물건을 몇 개로 보는 거야? 하나. 주택 건물은 물론 토지까지 포함해서 하나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는 거죠. 이게 상가 건물이면 상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데 반해서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봐서 뭘로 가자는 거죠, 여러분? 바로 주택분 재산세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그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여러분? 토지까지 포함해서 통합과세가 되는 거다.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이걸 이해해달라고 계속 부탁, 강조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우습게 보시면 인문 과정을 듣지 않고 곧바로 본 강에 넘어가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꼭 나중에 딴소리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서 마치 본인은 뭐 많은 공부를 한 것처럼 허풍을 떠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겸손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합격하는 가장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이 강의를 들으는 분은 다 그렇게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라 믿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정리합시다. 내가 상가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고 주택 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재산세를 과세를 합시다.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를 할 때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해서, 그죠, 여러분? 토지를 구분해서, 바로 건물은 뭘로 과세하고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매년 7월 하반월에 징수합니다.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징수를 하는 거고요. 건축물과 별도로 그 밑에는 토지는 여러분 뭘로 과세한다,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하반월에, 즉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징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라면? 바로 주택이라면 이때는 바로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물건을 두 개로 본다, 하나로 본 거죠. 하나로 봐서 이때는 건물 토지를 통합해서 뭘로 과세한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여러분 역시 한 번에 얘는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하죠 여러분 토지까지 포함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일 때는 따로따로 과세해서 7월달과 9월달 따로따로 내는데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부속토를 통합해서 한 번에 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한 번에 다 내니까 그만큼 세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이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면 요거를 반반씩 나누는 거죠. 반. 그래서 반은 건물로 봐서 요거를 7월 달에 내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 2분의 1 언제 낸 거예요, 여러분? 9월 달에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는 여러분 딱 7월 달 또는 9월 달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7월 달과 9월 달 두 번으로 나누어서 납부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재산세를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산세를 공부할 때 이 그림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은 물론 못가지 토지까지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이 몇 개 나온다면 하나만 나온다. 하나만. 그런데 반해서 상가 주택을 제한 모든 건축물과 그 밑에는 토지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건축물과 토지를 봐요, 여러분. 구분해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해서 건축물은 뭘로? 건물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거고 그 밑에는 뭐는? 토지는 뭘로 과세한다,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그림을 꼭 좀 정말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우리 부동산은 바로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별도로 토지, 건축물 그리고 별도로 뭘 구분한다 그러면 주택을 별개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때에 이 토지와 건축물에는 주택 부속 토지와 주택 건물을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제외했다. 그러면 이 제외한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는 뭘로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통합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입문과정, 기본과정, 재산세 끝날 때까지 이 그림을 모르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계속 우리 납세 의무자들이 개별 규정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규정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기본 개념을 조금 전혀 무시하거나 도외시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 내용을 꼭 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또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세는 토지의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해서 따로 과세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더 봐두셔야 될 것이 토지죠, 여러분. 토지. 그러면 우리 토지는 우리 뭘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토지는 뭘로 과세하라?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 자,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 바로 우리 이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바로 이 토지에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가 제외된 거 그러면 제외된 겁니다라고 했죠. 주택 부속 토지가 제외된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 봤죠. 주택 부속 토지는 바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서 제외하여 얘는 따로 뭘로 과세한다 여러분? 바로 따로 과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는데 이때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 여러분 그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첫째가 분리 과세 토지가 있고요, 여러분. 두 번째가 별도 합산 과세 토지가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종합 합산 과세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분리과세 토지,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합 합산 과세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은 나라에 좁은 나라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토는 상당히 좁은 나라입니다. 한반도에 그 조그만 토지, 우리 국토를 갖고 있는 나라죠. 근데 그 한반도의 그 좁은 토지에서 또 남과 북이 나눠져 있죠,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북한과 남한은 나눠져서 사실상 참 분단 국가로서 살고 있는 현실쯤에서 그 얼마 안 되는 토지는 제한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죠. 여러분 엄청난 제약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이용할 때 얼마 안 되는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이용하게 하여야 하겠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부동산 학교에서 배우셨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최유용 이용의 원칙에 대해서 이 토지를 얼마 안 되는 토지를 우리는 좀 더 야무지게 잘 써야 된다 그랬다. 그래서 그 토지를 잘못 사용하게 하면은 그때는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토지를 야무지게 알차게 잘 사용하면 우대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이용 정도에서 세 가지 구분해요.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다음에 여러분 별도합산과세. 그다음에 여러분 종합합산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토지분 재산세 다시 한번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에 이 분리과세 토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냐? 그것이 이제 법에 다 규정입니다. 어떤 경우일 때 분리과세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 별도합산과세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 종합합산과세를 할 것이냐? 이 토지가 지방세법에 이렇게 열거 규정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토지는 분리과세하라. 이러이러한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하라. 이러이러한 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하라라고 어디에서 지방세법에서 명문화되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분리 과세 토지는 토지별로 개별 과세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걸 짤 놓치면 됩니다. 분리과세 토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는 토지별로 무슨 과세한다 그러면 개별 과세다. 토지 하나하나마다 우리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하나하나마다 따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별도와 종합은 여기 써져 있네요. 뭐라 써져 있어요, 여러분? 합산과세 토지라고 하죠. 합산과세. 어떻게 하라고요? 합산해서 과세하래요. 분리는요. 개별 과세하는 거죠. 개별 과세하는 데는 합산과세하래요. 합산과세해야 돼. 자, 이때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바로 시군구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죠. 시군구 단위로 합산돼. 누구 기준이죠, 여러분? 소유자별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군구 안에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써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써져 있네요. 뭐라고?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 합산과세. 이 말이 써져 있는데도 이걸 자꾸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다. 얘들은 합산과세라고요.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할 때 그 단위는 시군구 단위로 합산하는 거죠. 왜?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니까 시, 군, 구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뭐는 분리과세 토지는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그러면 토지별로 개별과세를 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때 특히 분리과세 토지는 여러분 토지별로 개별과세를 하되 여러분 얘들은 항상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비례세는 뭐랬죠, 여러분? 과세 필요 크기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로만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별 과세하는 것은 우리 비례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 비례세는 하나만 세율을 적는 것이 아니라 0.07%짜리도 있고요. 0.2%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4%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세율이 하나다, 두 개 이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개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 써요, 여러분? 차등 비례세랬죠. 그래서 결론은 이 분리과세 토지는 토지별로 개별 과세를 하되 그 개별 토지마다 세율이 0.07%짜리가 있고 0.2%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토지가 0.07%짜리고 0.2%짜리고 어떤 것이 4%짜리인지를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이걸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여러분 0.07%짜리와 0.2%짜리 여러분 세율이 가장 낮은 저율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얘들은 세법상 우대 대상이겠다, 규제 대상이겠다. 우대 대상인 토지가 되겠죠. 여러분 우대 대상인 토지죠. 근데 얘는 4%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재산세 공부할 때 여러분 4%는 여러분 재산세 최고 높은 세율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 여러분 몇 프로다? 4%다는 거죠. 그러니까 4%로 과세를 하게 돼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게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게 높은 세율, 제일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제일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 제일 높은 세율은 어떤 세율이다? 4%짜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4%는 주로 무슨 재산의 토지냐? 사치성 재산일 때, 사치성 재산일 때.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니까 얘들은 우대 규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규제 대상.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니까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제일 높은 세율 4%짜리게 된다. 그런데 0.07%짜리나 0.2%짜리는 제일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바로 얘들은 주로 세법상 우대 대상의 토지를 말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별도 합산 가세토지나 종합 합산 가세토지는 시군구 단위로 해서 소유자를 합산을 하되 얘들은 항상 무슨 세를 정하냐? 얘들은 다 누진세를 과세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합산 과세하면 항상 그 합산 과세일 때 나오는 세는 어떤 세이다? 바로 누진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누진세이다.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토지 여러분 얘는 0.2%또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가세토는 0.2%부터 해서 여러분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별도나 종합은 소유자를 합산해서 과세를 하되 어떤 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이때 누진세는 이때의 별도는 0.2%부터 해서 0.4%까지고 종합은 0.2%부터 0.5%까지 가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우리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를 할 때에 토지 이용 정도에 따라서 분리과세 토지,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합 합산 과세 토지를 구분해서 과세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그렇게 구분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뭐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세율이 달라지는 거다라는 거죠, 세율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분리과세 토지는 여러분 다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비례세율이죠, 여러분. 비례세율. 근데 그 비례세율이 딱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0.07%짜리도 있고 0.2%짜리도 있고 몇 %짜리도 있다면 4%짜리도 있다는 것이 바로 분리과세 토지의 제일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0.07%짜리가 제일 낮은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0.2%짜리가 두 번째 낮은 거죠. 그 다음에 4% 분리과세 토지가 제일 높은 세율이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산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은 몇 %죠, 여러분? 4%입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4%. 그러면 0.07%짜리가 제일 적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0.2%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바로 별도죠, 여러분. 별도. 그럼 별도는 0.2%또 0.4%까지 가는 거죠. 제일 높아봐야. 근데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바로 종합합산 과세토지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 과세토지가 되는 거다. 그럼 종합성 과세토는 0.2%또 몇 %까지 여러분 최고 0.5%까지 가죠. 어쨌거나 여러분 둘 다 0.2%는 같은 세율이 되는데 높은 세율이 바로 별도는 0.4%까지 가고요. 종합은 0.5%까지 가죠. 그래서 어디가 좀 더 높다 여러분? 종합합산 과세토지가 좀 더 높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유 교수님 뭐 세율이 별로 차이가 나지도 않네요. 0.1% 차이 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기에는 세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종합이 더 별도보다 세율이 높다라는 거 나중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은 토지를 이렇게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해서 뭐가 달라진다 그러면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세를 과세할 때 그 비례세를 과세 대상이들은 바로 분리과세토는 저율로 과세하는 0.07%짜리와 0.2%짜리가 있고 여러분 고율로 과세하는 4%짜리가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 바로 0.2%와 4% 사이에 별도와 그 다음에 종합이 있는데 별도보다는 종합이 더 일반적으로 높은 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분리과세 토지는 토지별로 개별 과세를 하되 무슨 세율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례세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세율인데 하나만 있다, 두 개 이상이다, 두 개 이상이다 해서 뭐라 써져 있죠, 여러분? 차등 비례세로 했죠. 그래서 0.07%짜리에 그 다음에 0.2%짜리에 그 다음에 4%짜리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별도와 종합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얘들은 무슨 세를 적용하되 누진세를 적용하되 바로 종합이 별도보다 더 높다. 종합보다는 별도가 더 높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0.07%짜리와 0.2% 우대 대상이 여러분 우대 대상이죠. 우대 대상인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도는 사업용 토지입니다. 별도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합산 갈등은 무슨 토지를 말하냐?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4%대는 주로 무슨 재산이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입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 그래서 제일 높죠. 그래서 별도는 사업용 토지고 여러분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별사, 쫑비 이런 식으로 꼭 외우셔야 돼요. 별도는 사업용 토지를 말하고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여러분 별사, 쫑비 이런 식으로 반드시 꼭 기억해줍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 또는 사업용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말하고 종합합산 과세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둘 다 무슨 세를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로 과세를 하는 거죠. 누진세로 과세를 하되 어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별도가 기본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별도가 더 낮은 거죠. 종합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토지 구분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숙지하고 정리를 반드시 해 두셔야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어떤 것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뭐냐 말하냐? 자,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렇게 규정했다. 국가의 보호나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국가가 보호를 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오히려 중과가 필요한 토지를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국가가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여러분? 이거는 바로 우대 대상의 토지를 말하는 거죠. 반해서 중과는 뭐야 여러분? 바로 규제 대상의 토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규제 대상의 토지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요 국가의 보호나 지원 목적상 우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에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우리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다 해갖고 이때에 이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0.07%짜리와 0.2%짜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 얘는 몇 프로짜리 여러분? 4%짜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4%짜리. 그러면 0.07%짜리 과세라는 것은 우리 아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렇게 세 가지가 0.07% 적용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농지, 목장용지, 임야 요 세 가지만이야. 딱 요 세 가지만 가장 낮은 세율인 몇 프로 과세한다 그러면 0.07% 과세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럼 뭐 여기 보시면 알았지만, 요 0.07%는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우대 대상에서 제일 낮은 세율이죠, 여러분? 제일 낮은 거죠? 그럼 제일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0.07%는 딱 세 가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요거 외우셔야 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 0.07% 과세는 농목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글 쳤다는 거죠. 농목임.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 세 가지만 007이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농지, 목장용지, 임야.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 여기서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 공통점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얘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0.07%짜리로 제일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는 거냐 그 얘기죠. 그럼 공통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 세 가지. 바로 여러분 얘는 다 1차 산업용 토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1차 산업용 토지죠. 우리 뭐 중학교 다닐 때 됐네요. 뭐 산업은 우리가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이런 식으로 구분했었죠. 여러분 바로 요 제1차 산업용 토지죠. 제1차. 그래서 농업의 생산 요소인 토지가 바로 뭐죠, 여러분? 농지죠. 그다음에 축산업의 생산 요소인 토지가 바로 뭐죠, 여러분? 목장용지죠. 자, 임업의 생산 요소인 토지가 뭐죠, 여러분? 임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얘들은 바로 제1차 산업용 토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이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 산업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게 바로 뭐죠? 바로 1차 산업용 토지가 제일 경쟁력이 취약한 거죠, 여러분. 근데 비록 우리 농업, 축산업, 임업이나 제1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일 취약하기는 취약하지만 얘들은 절대 한 국가의 생산 요소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의식주 중에 바로 식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비록 경쟁력이 취약하니까 얘들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낮은 세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제1차 산업용지인 농지, 목장용지 임야는 바로 우리 우대 대상인 국가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세율, 제일 낮은 세율인 0.07%로 과세하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 0.2%짜리가 있죠, 여러분? 예, 요거보다 이제 0.07%보다 더 높은 게 이제 0.2%인데. 자, 0.2%인 토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장용지, 여러분. 공장용지. 제조업이죠, 여러분? 예, 바로 제조업이죠, 제조업. 제조업이니까 몇 차 산업이죠, 여러분? 제2차 산업이죠. 제2차 산업의 가장 근간이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바로 공장용지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제2차 산업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세를 정하기 때문에 얘는 몇 프로다, 여러분? 0.2%죠. 네. 그래서 바로 공장 용지는 몇 프로짜리인데, 여러분? 0.2%짜리죠. 이때 우리가 공장에 다니는 애가 누구죠, 여러분? 영희죠, 여러분? 예, 제가 좋아하던 여자가 영희가 있었는데 그 영희는 어디 다녀요, 여러분? 공장에 다녀야 된다, 여러분. 공장에. 자, 기타 0.2% 과세 대상이나 여러분 공익 목적 성격을 띠고 있는 토지 있다 그러면 0.2%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주로 공익사업용 토지입니다. 사업은 사업인데 공익사업용 토지다라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 공익사업용 토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장용지라든지 또는 공익사업용 토지일 때는 공장용지나 공익사업용 토지일 때는 여러분 이때는 0.2%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반에서 이렇게 저율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면 여러분 바로 중과가 필요할 때는 제일 높은 세를 몇 프로 때리죠, 여러분? 4% 때리죠. 제일 높은 세를 때리는 거죠. 4%가 제일 높은 세였죠. 그러면 이 4%는 주로 무슨 토지라 했잖아요? 바로 얘들은 무슨 토지다 했잖아요? 그렇죠. 사업용 토지 아니 우리 얘들은 바로 뭐랬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 2022년도까지만 해도 여러분 사치성 재산 그러면 별장, 골프장, 고구려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이 5가지가 사치성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023년부터 이제 별장의 사치성 재산에서 뚝 뛰어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별장은 사치성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사치성 재산은 바로 별장을 제외한 우리 고급 오락장, 그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다음에 골프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 네 가지만 사치성 재산 분류를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바로 여러분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일 때 이때만 요 두 가지만입니다, 여러분.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일 때만 바로 4% 분류가 되죠. 그럼 얘들은 다 하나같이 뭐였죠, 여러분?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골프장용 토지라든지 또는 고급 오락장용 부속 토지면 얘들은 무슨 재산이고? 사치성 재산이고, 그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일 때 보유세는 몇 프로 때린다? 4% 때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사치성 재산에 공헌한 토지인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꼬로 이렇게 외우십니다, 여러분. 꼬로 이렇게 꼭 외우십니다. 그래서 꼬로는 몇 프로 때려라 하면 4% 비례세로 과세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치성 재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의할 건 여러분 뭐 별장이라든지 또는 고급 주택 이들의 부속 토지는 4% 과세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여러분? 틀린 거죠. 4% 분리 과세한다. 틀린 말이야. 비록 우리 얘는 이제 아예 사치성에서 제외가 됐지만 고급주택이라더라도 여러분 얘들은 다 어쨌거나 별장이나 고급주택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절대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열고 한 토지가 바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크게 세율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 0.07%짜리가 있고, 0.2%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는데, 0.07% 과세는 딱 세 가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요 세 가지만 007 적용되고, 공장에 누가 다녀? 영희가 다녀? 기타 공익사업용 토지일 때는 바로 0.2%가 과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이 골프장용 토지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몇 프로 된다? 4% 분리과세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주의할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 더. 이때 0.07%로 과세는 농지를 하면 여러분 지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농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지목으로 해서 여러분 전답 과수원만을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전답 과수원만을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 과수원을 말하고 목장용지를 포함한다, 제외된다. 여러분 제외한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우리 목장용지가 제외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잠깐 한번 여러분 지목을 잠깐 보면 전답 과수원 그 다음에 목장용지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갖고 여러분 목장용지로 구분해서 자 취득세에서는 농지 그러면 이때는 바로 요 전답 과수는 물론 목장용지가 농지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 과수원은 물론 목장 용지까지 포함하는데 어디서 말하면 재산세에서 말하는 우리 농지는 전답 과수원만을 말하고 목장 용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된다 그러면 제외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은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나 다 농지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목장용지는 취득세일 때만 농지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고 재산세에서는 목장용지는 농지에 포함한다, 제외된다 그러면 제외가 되는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목장용지는 다시 한번 말하면 취득세일 때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지만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농지의 범위에 목장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분리과세 토지고요. 이제 우리 한번 별도 합산 과세 토지 갑시다. 별도는 무슨 과세 여러분? 합산 과세 토지입니다라고 했죠. 그럼 별도 합산 과세토지는 성격이 어떤 토지였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다. 그래서 바로 별사종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별사종비. 그래서 별도는 사업용 토지다라는 걸 꼭 해두셔야죠. 그래서 주로 상가, 사무실 등 영업용 건축물 나오면 여러분 상가나 사무실 등 영업용 건축물, 즉 주택가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영업용 건축물이 나오면 그들의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다 용도지표 배율을 곱해서 인해분까지만 우리가 별도 합산 과세로서 0.2%부터 0.4%까지 바로 누진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별도 합산 과세는 항상 누구별로 합산하라? 소유자별로 합산한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0.2% 출발해서 몇 프로까지죠, 여러분? 0.4%까지 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 면적에다 용도지표별 배율과 관계없이 그냥 그 업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토지가 바로 우리 별도 합산 과세 토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주로 요 별도는 어떤 성격의 토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용 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별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분리과세하라. 나머지 이러한 토지는 바로 별도 합산 과세하라. 그래서 별도 무슨 토지 여러분? 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분리와 그 다음에 별도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우리 종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합.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분리와 별도가 아니면 나머지죠.
분리와 별도를 제외한 토지가 다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종합이 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상가 토지는 바로 어떤 성격의 토지다 여러분? 바로 비사업용 토지다는 얘기죠.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가 얘는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여러분? 규제 대상인 거죠. 규제 대상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리와 우리가 공부했던 분리와 별도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구분한 분리와 별도가 아니면 나머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군구 안에 갑돌이가 갖고 있는 바로 토지를 다 구한 거죠. 그래서 갑이 갖고 있는 토지죠.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안에 갑돌이 명의 토지를 다 모았어. 그 모은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잡아내는 거라면? 그렇죠. 분리부터 잡아낸 거죠. 분리 나와! 그래서 분리는 세 가지 구분한 거죠, 여러분. 몇 프로짜리가 있고 0.07%짜리가 있고 0.2%짜리가 있고 몇 프로짜리가 있었죠, 여러분? 4%짜리로 구분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우리가 뭐였죠, 여러분? 별도 나와! 그래서 별도는 무슨 토지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였죠? 사업용 토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갑돌이 명의 토지 중에서 분리와 별도를 잡아냈죠. 그럼 지금 여기 안 나고 남아있는 애들 있죠? 안 나고 남아있는 애들. 아시죠, 여러분? 요 남아있는 놈, 요들이 바로 뭐가 되는가? 얘들이 바로 종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남아있는 잔챙이들이 바로 뭐가 되는가? 종합. 짬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이 종합합산 같은 는 뭐가 아니면 돼? 분리와 별도로 지정된 것이 아니면 다 뭐하라? 종합합산 과세라는 거죠. 그럼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역시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해야 돼. 별도보다는 세율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여러분.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남아있는 것이 종합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 종합은 주로 어떤 성격의 토지다, 여러분? 바로 비사업용 토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주로 우대 대상이겠다, 규제 대상이 있다. 규제 대상인 거죠. 규제 대상이죠. 그래서 별도보다는 세율이 높다, 낮다. 높다. 종합이 별도보다는 더 종합이 세율이 높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종합합산 과세 토지로서 여러분이 시험에 대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첫째, 어떤 목장용지나 공장용지나 영업용 건축물일 때에 그 부속 토지의 기준 면적을 따져서 기준 면적 뭐가 남아요? 이런 초과분 남은 하여튼 기준 면적을 따져서 초과분 남은 그 초과분은 무조건 종합이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초과분은 무조건 종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죠. 뭐죠, 여러분? 나대지죠, 여러분. 나대지. 그래서 가장 나대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상 정체 없는 토지여서 나대지가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합합산하는 거죠. 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 무허가죠, 여러분.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중에 그 애들은 다 건축법 등 관계 법률 요건을 충족해서 못해서 못한 거죠. 자, 그러한 공장이나 건축물일 때, 공장이나 주택일 때 그런 건축물 토지가 바로 다 종합이 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 이런 거 다 종합으로 가는 거다 하는 걸 잊지 마시면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도 뭐죠, 여러분? 잡종지죠, 여러분. 잡종지 역시 대표적인 종합합산 과세 토지의 대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대지 않게 나대지, 그 다음에 기준 면적 초과분, 무허가, 그 다음에 잡종지. 그 다음에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해당 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더 미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 건축물 가액이 토지 가액보다 한참 낮은 거죠. 몇 프로? 토지 가액의 2%보다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여러분. 건축물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치가 매우 적은 거죠. 상대적 가치가 건축물 가치가 토지 가치 2%도 안 되는 거죠. 껌값인 거죠. 건축물 가치가. 그럴 때에 그 건축물은 있긴 있으니까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한 토지가 여러분 제외한 토지가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이때 그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별도. 그래서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고 요거를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